오늘은 제가 운영 중인 광고 실제 사례를 가져왔고요. 일단 업종은 건강기능식품 업종이에요. 그래서 건기식 업종의 T사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사의 이제 간략한 정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목표하시는 KPI, 광고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로아스는 한 200% 이상 및 전환 매출 증대로 잡아주셨는데 기존의 로아스가 한 80%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80% 기존 데이터를 저희가 한 200% 이상까지는 높여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 단일 매체로 우선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네이버 검색 광고 매체가 제일 기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매체를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다른 매체로 이제 추가로 제안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었고요. 광고 예산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제가 일일 보고서와 그리고 주간 보고서, 그리고 여기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월간 리포트까지 이렇게 저희가 3개의 보고서로 이제 리포트를 전달드렸었고요. 만약에 리포트가 광고주분들마다 원하시는 이제 데이터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데이터에 맞게끔 저희가 리포트를 좀 양식을 가공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정의 이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문제점은 노출 매체 관리 부족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노출되는 매체가 이제 저희가 크게 검색 포털도 있고 컨텐츠 지면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지면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을 뿐더러 PC와 모바일에 대한 이런 디바이스 지면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노출 매체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었다. 이제 비효율적인 검색 및 컨텐츠 매체에 노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체에 노출되는 지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메인으로 가져가는 지면과 좀 메인 지면이 아니라 좀 비주류라고 할까요? 사실 성과가 좀 떨어지는 지면들도 일부 있는데요. 이런 지면들에 대한 필터링이 전혀 안 돼 있던 상태였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연령 노출 제한 미설정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건기식 업종 같은 경우는 연령에 대한 타겟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업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해당 광고주분들께서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흔한 건기식이라고 하면은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면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유산균이라든지 좀 더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부분 모든 분들이 좀 평범하게 많이들 드시는 건기식이 있잖아요. 뭐 루테인이라든지 등등. 근데 해당 이제 건기식 T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었어요. 되게 특수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았고, 뭐 예시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울증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뇌 건강에 좀 더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많이 먹는 건기식 업종에서도 사실 그렇게 막 주류의 상품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연령 노출 제한은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업종 특성상 구매하는 코어 타겟이 일부 연령대로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모든 연령에게 노출하는 것은 사실상 광고비 누수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캠페인별 비효율적인 하루 예산 설정입니다. 일관된 일예산 설정으로 인해서 저녁 시간대 예산 도달로 인해서 광고가 오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캡처본도 같이 넣었는데 캠페인 하루 예산 중단으로 계정이 24시간 원활하게 라이브 되지 않고 중간에 오프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광고 계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소재 노출 방식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 노출 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 비중을 노출로 설정하셔서 모든 광고 그룹, 모든 노출 방식이 다 동일한 비율로 노출되고 있었어요. 사실 테스트 기간이라고 하시면 어떤 소재에서 어떻게 성과가 날지 모르니 동일한 예산으로 커트라인을 두고 동기간 동안,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희가 광고를 성과를 보는 건 맞는데요. 사실 테스트 기간이 아니라면 성과에 가중된, 성과가 잘 나오는 이씨 업종의 같은 경우는 뭐 전환 매출액이 높은, 로아스가 높은 그런 광고 그룹과 그런 키워드 및 소재에 더 예산을 가중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광고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광고 운영이 좀 불가한 그런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에 따라서
딱 그에 맞는 상응하는 이제 개선점을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인 검색 포털 및 컨텐츠 매체에 집중해서 노출하자라고 제안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필요한 노출 지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불필요한 노출 매체는 과감히 오프하고 메인으로 잘 나오는 광고비 누수를 막고 주력 매체에만 집중해서 노출하자라고 제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35세에서 65세 이상 코어 타겟에게만 노출되도록 연령 노출 제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상품이 어느 정도 좀 코어 타겟이 굉장히 명확한 상품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령에게 노출하는 것보다는 노출 연령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게만 노출시키도록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고효율 캠페인에 대한 예산 분배입니다. 판매 전환 매출액과 로아스를 기준으로 성과가 좋았던 혹은 좋은 캠페인의 예산을 재분배하고 예산을 높이고, 그에 반대해서 예를 들어 로아스가 많이 떨어지고 광고비 누수가 많은 그런 캠페인과 광고 그룹에는 저희가 예산을 과감히 좀 보수적으로 낮춰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제안드렸습니다. 네 번째, 성과 기반 노출로 소재의 노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성과 좋았던 소재에만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이제 재세팅 들어갔고요. 해당 계정의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마다 제 오전 업무 중 하나인데요. 아침마다 데일리 혹은 이제 주간 단위로 리포트 전달 드리고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키워드가 전환이 났는지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좀 해당 계정에 대해서 좀 빠르게 파악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구매 전환 성과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데이터와 인사이트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